네, 안녕하세요. 우리 LG전자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황금손 차승원 인사드립니다. 영상 촬영하는 오늘은요, 7월 1일 수요일이고요. LG전자가 4%가량 하락한 상황에서 192,700원에 영상 촬영 중에 있습니다. 자, LG전자 같이 한번 볼 건데요. 현재 상황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주말서부터 강조드렸던 내용이 있어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맞습니다. 증시의 순환매가 볼 거다. 이거를 저번 주 금요일 나스닥 증시가 마감하면서부터 알 수 있었고, 오늘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 오늘까지 해서 어때요? 월요일에는 그동안 못 갔던 2차 전지가 갔었고, 바이오도 좀 보였죠? 그리고 화요일은 어땠죠? 그쵸? 어제는 주도주들, 대형주 위주의 주도주들이 갔었다라고 하면 오늘은 어때요? 전선, 전력기기들이 좋습니다. 왜 그렇죠? 이유가 여러 가지 들 수 있겠지만 일단은 증시 자체에 순환매가 돌고 있다는 건 꼭 아셔야 됩니다. 아니 순환매가 도는데 왜 LG전자 못 올라가나요? 라고 물어보실 만도 한데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LG전자 반등 나올 거라고 보고요. 순환매 돌아와서 수급에 이런 순환매 관점에 수급이 들어와서 LG전자 올라가줄 수밖에 없다라는 점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아셨죠? 다만 그러면 그 시기가 언제가 될 수 있을 거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정말 조만간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왜 그러냐? 오늘 전선주, 전력기기들이 가는 이유가 뭐예요? 자, 요것 때문이죠.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어진다라고 하는 뭐 데이터 센터든 아니면은 뭐 있어요? 이 반도체 팹,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전선주들이 공사하면서 전선 들어갈 게 많겠구나 라는 기대감이 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밀어준 내용 기억하시죠? 뭐 있었습니까? 월요일에 나왔던 거죠. 자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이 로봇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였고요, 두 번째는 로봇이었고, 세 번째는 이 데이터 센터였는데 이거 두 번째랑 세 번째는 뭐예요? LG전자 주력입니다. 자, 정부가 나서서 LG전자 사세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정부가 밀어주겠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섹터 중에서 무려 LG전자가 두 가지나 또 재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이라도 올라가 줄 수밖에 없다라는 점 꼭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러한 과정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 LG전자 어떻게 바라보면 되는지 가장 중요한 거는 대응이겠죠. 이 변동성이 어마무시한 장세에서 어떠한 대응을 펼치시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만큼은요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셔서 대응에 대한 부분 완벽히 도움받아 가시고요. 그래서 바쁘신 만큼 바로 시작을 해볼 겁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는 우리가 그토록 강력하게 염원하는 LG전자의 반등을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LG전자가 반등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꼭 좀 반등이라고 같이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저희 채널 100% 무료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촬영하다가 시청하다가 도움된다라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아낌없이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반등 꼭 좀 부탁드립니다. 네, 바로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은 요거 양해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 몸이 너무나 안 좋아가지고 오늘 힘이 좀 없는 상태에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 내용이 힘이 없지 않습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 도움되는 거 위주로 설명드릴 테니까 꼭 좀 집중 부탁드립니다. 빠르게 오늘 시장의 상황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시장 종합 전광판 오랜만에 한번 열겠습니다. 자, 코스피 어때요? 2%가량 조정받고 있습니다. 코스닥 어때요? 오늘은 거의 보합권에 머물러 있는데 중요한 거는 코스피가 2%가량 빠지고 있는데 올라간 종목 가지수가 몇 개예요? 639개입니다. 떨어진 게 252개고요. 무슨 말이죠? 기존 주도주였던 반도체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얘네가 조정받고 나서 시장을 떠나는 거냐? 자금이? 아니죠. 다른 섹터로 뻗어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 자금이요. 코스피 그동안 못 올라갔던 섹터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완벽히 개인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고 있어요. 자, 코스피랑 코스닥에서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들이 저평가되어 있는, 예를 들면 LG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LG전자도 고점 대비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동안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왔었고요. 그래서 오늘 외인이 2조 4천억이라고 2조 5천억이라고 코스피에서 매도를 내비친 걸로 보이지만 그러면서도 매수하는 종목들이 있다라는 거. 결국 이런 순환매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 LG전자도 충분히 올라가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볼까요? 자, 오늘 시장의 주도 섹터가 누군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신규 상장 얘는 제외를 하더라도요, 자, 전선, 건설, 전력 설비,
뭐 시멘트, 아스콘 이런 게 보입니다. 이게 다 왜 나오는 거예요?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때문에 이거 결국 전국적으로 전방위적으로 호남이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충청도 가릴 거 없이 전방위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플러스 기업들과의 협력이 있음으로써 반도체 공장이든 로봇 공장이든 데이터 센터든 짓겠습니다. 전력 설비 깔겠습니다. 라고 언급이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은 기존의 건설주들과 함께 전선주들이 시세를 받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건설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로봇 공장 들어간다라고 했죠. 데이터 센터 짓는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 대기업들과의 빅테크들과의 삼성전자 하이닉스와의 공장이 지어지는 데 있어서 LG전자 역시나 엔비디아의 전방위적인 로봇 협력 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여기다가 어떤 것까지도요? 네, 데이터 센터까지도 냉각 시스템을 수주받을 수 있는 만큼 충분히 LG전자 역시나 해당 기업들에게 수주받아서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 끼칠 수 있겠죠. 이해되셨을까요? 이해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반등 꼭 좀 남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현 상황에서는 분명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나는 동의하지 못하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어쨌든 고점 대비해서 조정받은 것도 맞고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었던 상황에다가 주가가 쉽사리 반등이 나오고 있지 못하거든요. 자,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그냥 LG전자 못 갑니다. 이거는 아닌 게 저는 언제를 좀 생각하냐면 이번 LG전자의 2분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올라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집중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이거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자, 이 기사의 핵심 내용이 뭐냐? 관세에 눌렸던 LG전자가 2분기에 3천억 환급을 받습니다. 무슨 말이죠? LG전자의 간단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회계장부에 3천억이라는 현금이 찍히게 됩니다. 언제요? 이번 2분기 실적 때요. 왜 그러냐면 자, 증권가 전망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LG전자가 올해 상반기에 지난 연간 영업이익 넘어섭니다. 왜? 1분기 영업이익 1조 6,737억 원에 2분기 컨센을 더하면 3조 가까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거기다가 자, 요걸 놓치면 안 됩니다. 왜 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줄 수 있냐면 미국에 납부를 했던 관세를 환급받기 때문이에요. 자, LG전자가 지난해 미국에 관세를 얼마 납부했냐? 6천억을 납부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절반 이상이 2분기 영업이익에 반영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무슨 말이요? 단순히만 생각을 해봐도 이번에 회계장부에 찍히게 되는 여기 기업 분석 들어가서 보면 네, 컨센치가 나와 있을 거죠. 자, 여기에 요거 25년도에는 2조 3천억의 영업이익입니다 라고 하는 요게 플러스 3천억이 바로 돼버린다라는 거죠. 물론 어마무시한 큰 수치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살짝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수치를 상회하게 되는 분수령이 된다. 뭐 어렵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이번 관세 3천억이라는 게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를 생각하고 있던, 그러니까 꽁돈이죠. 꽁돈. 이 꽁돈이 어떻게 된다? 네, 영업이익에 그대로 나오게 되면서 딱 실적을 까봤는데 뭐야 생각보다 돈 많이 벌었네 라는 기대감, 그리고 실적을 확인하고 나서는 주가가 요것 때문이라도 올라가 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가오는 이 실적 시즌 전까지 해서 또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얼마든지 영상 통해서 바로바로 말씀드릴 테니까요. 아직 안 누르신 분 계시면 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반등 꼭 좀 부탁드리고요. 자, 이어서 어쨌든 설명드리겠습니다. 뭐를요? 우리 LG전자 주주분들 위해서 가져온 선물이 하나 있는데, 자,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선물이라고 하면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 미리부터 말씀드리지만 10배 갈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받아가셔야 되는데 왜 10배 가냐면 삼성전자가 인수합병을 하려는 그 해당 기업을 설명드릴 건데요. 그래서 인수가 된다라고 하면 6월 23일 날 나온 기사입니다. 이번에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을 재편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신규 인수합병 종목을 고른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인수가 된다라고 하면 10배는 기본으로 먹고 간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 끝까지 시청하셔서 받아가셔야 되는데 감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손실권에 계신 분들은 특히나 꼭 받아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바로 볼게요. 자, 그래서 바로 보겠습니다. 황금손 차승원이 가져온 인수합병 종목이 뭐냐. 자, 그래서 이 해당 기업 방금 기사에서 나왔던 그 기업이고요. 미리부터 설명드리지만 제2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 겁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왜 인수합병 팀까지 만들면서 이 해당 기업을 인수하려는지 그 이유를 알려면 앞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사례를 보면 답이 정확히 나옵니다. 이때가 언제예요? 코로나 때죠. 반도체 사이클이 오니까 10만 전자 외치면서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만 반도체 사이클이 끝나니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주가가 반토막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런 캐시카우가 있었다라고 하면 반도체 사이클이 끝나고 나서 떨어지는 주가도 맞고 매출도 올라갔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미래 먹거리가 필요하구나 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앞전에 로봇 사업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한 거고요. 최근에는 전장 사업까지도 진행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얘네를 매수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기 힌트가 나와 있죠.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님이 언급 주셨듯이 올해 M&A는 지속됩니다. 근데 그 중심이 누구냐면 공조랑 전장, 메디컬, 로봇 중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답 나왔네요. 기존에 삼성전자가 인수를 진행했던 기업들을 봤을 때 주력이 누구라고요? 로봇과 전장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해당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생긴 혹여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보완해주는 기업이면서 동시에 시너지까지도 만들어내줍니다. 라고 하면 삼성전자 입장에선 해당 기업을 인수하려고 하겠죠. 자, 그게 도대체 누구냐면요. 정답은 라이다라는 겁니다. 보통 라이다를 뭐로 알고 계시냐?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 정도로만 알고 계실 텐데요. 자, 이제는 완전히 판이 바뀌었습니다. 왜요? 자, 로봇에도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자 자율주행에 있어서 사람의 눈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해당 부품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또 공교롭게도 삼성전자가 인수를 진행한 레인보우와 전장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완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라이다를 직접 생산하지 않습니다. 공장에서 납품받아서 최종적으로 조립을 진행하는데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는 솔직히 반도체는 세계 1등일 수 있겠지만 어때요? 휴머노이드만큼은 업계 후발주자죠? 네,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앞서 나간 현대차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이런 업계 선두주자를 따라잡으려면 이번에 로봇 사업을 재편시킴으로써 자, 삼성전자의 미래 로봇 추진단 산하에 편입시켜서 레인보우랑 전장 그리고 이번 라이다 기업을 인수를 통해서 해당 기업을 핵심 키포인트로 생각하겠다. 그래서 얘를 인수합니다. 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이런 표면적인 이유 말고도요. 내부적인 요인이 있습니다만 내부적인 요인이 더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자, 이미 삼성전자에 납품 중입니다. 누가요? 해당 기업이요. 거기다가 삼성전자 출신의 사내이사가 재직 중에 있고요. 지분까지도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3대 주주입니다. 근데 아시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원래는 지분 투자로 시작했지만 결국 대주주가 됐다라는 걸요. 자, 그러면 이 삼성전자의 부족한 부분을 납품하면서 메꿔주니까 이 해당 기업이 충분히 인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돈 냄새를 맡은 누구요?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이번 인수합병 종목으로 어마무시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이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죠? 돈이 될 거 아니까 인수가 될 만하니까 미리부터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 만한데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때요? 주가가 17,000원일 때 그리 대단한 기업 아니었습니다. 그죠? 근데 삼성전자가 인수한다라는 거 하나만으로 얼마까지 갔죠? 무려 94만원까지 7, 80배가 넘는 어마무시한 상승 보여줬습니다만 근데 솔직히 우리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요 보수적으로 10배거 정도만은 노려보자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이미 삼성전자를 비롯한 빅테크들이 눈독 들이는 미래 산업인데다가 부족한 부분까지 납품해주는 데다가 이런 좋은 내용까지도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런 인수 후보로서 그리고 해당 기업이 가치 투자만 따져봤을 때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10배거 10배 간다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배님들이 큰돈 들이시지 않아도 돼요. 한 300만원 정도로만 들어갔다가 10배거 달성한다, 인수합병 된다 라고 하면 얼마예요? 3천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 올라갈 거 알았으니까요 누구처럼요? 외인과 기관처럼 꼭 공유 받으셔서 소액이라도 오늘 오후장 혹은 내일 오전장에는 반드시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공유 받으시는 방법 바로 설명드릴게요. 여기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남겨놨습니다. 010-9630-2563번이고요. 이쪽으로 뭐라 보내주시면 되냐면 간단하게 자, LG입니다.
우리 LG라고만 보내주시게 되면 우리 LG전자 주주분들이시구나 라고 제가 확인한 다음에 인수합병 종목 바로 공유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 영상에서는 선배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요거, 요즘 많이 어려우시죠? 많이 힘든 구간에 있습니다. 매수와 매도를 어디서 하고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어디서 추가 매수해서 어디서 매도해서 비중에 대한 부분 정리를 하느냐, 자 요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차피 어떠한 비용 요청드리지 않으니까요, 꼭 LG라고 같이 보내주시게 되면 이 대응에 대한 부분은 실시간 단체 문자 통해서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요? 여기 화면에 쭉 잠깐 집중해주세요. 핸드폰 화면 하나 띄워놨습니다만 이거 뭐예요? 우리 구독자분들께 단체 문자 통해서 LG전자 매수와 매도에 대한 대응 안내 보내드린 거 내용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때도 보시게 되면 5월 12일 날 LG전자 이런 식으로 내용과 함께 선배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거 이거죠. 매수가와 비중에 대한 부분, 얼마의 비중, 퍼센테이지까지 전부 다 설명드렸고요. 매수했으니까 매도해야겠죠? 그게 언제입니까? 5월 15일에도 이런 식으로 매도에 대한 타점 25만 500원의 비중 전부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매수해야겠죠? 5월 22일 날도 이런 식으로 LG전자 말씀드리고, 그리고 6월 2일 날에도 매도에 대한 안내 같이 살펴봤었고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보내드렸습니다만 혹여나 오늘 영상 시청하시는 선배님들 중에서 우리 LG전자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플러스 어떤 거요? 인수합병 종목 받아서 나도 10배씩이나 올라가는 종목, 인수가 된다라고 하면 반드시 10배 가는 이런 종목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냥 간단하게 LG라고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지만 문자 보내시는데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30초 정도당 10초 걸려요. 10초. 근데 딱 LG라고 두 글자 보내셔 이 대응에 대한 부분과 종목에 대한 부분들 전부 다 공유 받으신다라고 했을 때는요, 어쩌면 내일 당장 우리 선배님들의 계좌에 찍혀있는 숫자가 긍정적으로 변한다라고 하면 요건 반드시 귀찮아주셔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면 상단에 있는 번호로요, 010-9630-2563번호로 LG라고 꼭 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또한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요, 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는 반등 적어주시는 우리 선배님들께는 전부 다 무료로 100% 무료로 비용 받지 않고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먼저 대응하시기 전에 종목 사시기 전에 공유 받으셔서 내용이라도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다시 한번 LG전자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LG전자가 또 어떠한 좋은 내용이 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하나씩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최근에 나온 기사입니다. 6월 30일 날 나온 건데, LG전자가 TSMC 공정 기반으로 A6 디자인 서비스 본격화한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LG전자가 독자 시스템 반도체 설계 역량을 바탕으로 주문형 반도체 디자인 서비스 시장에 진출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예로 들면 되냐? 미국에 있는 마치 브로드컴처럼, 마치 마벨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으로서 변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야, 이게 뭐예요? LG전자가 반도체까지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디자인 서비스가 뭐냐면 반도체 설계 회로를 파운드리 생산 라인에 맞는 물리적 회로로 변환하는 작업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네요. 사진이 LG전자의 온디바이스 이 칩셋이라고 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진짜 LG전자가 또 하나 올라갈 만한 재료를 하나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TSMC 기반의 A6 반도체, 주문형 반도체, 디자인 반도체를 한다라고 하는 건 LG전자가 더 이상 우리가 알고 있는 가전에만 국한된 회사가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뿌리를 뻗어서 이 사업의 영역을 확장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좋은 내용이죠. 뭐 로봇도 있었고 데이터 센터, 이제는 반도체까지. 종합 이 IT 기업이 되려고 한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죠. LG전자의 CEO 직속으로 로봇 사업 센터를 신설한다라고 합니다. 미래 사업 육성 로봇에 역량을 집중한다라고 하고요. 무슨 말이죠? 핵심 포인트만 읽어볼게요. LG전자가 류재철 직속으로 로보틱스 사업센터를 신설한다라고 합니다. 이 미래 사업으로 육성 중인 로보틱스 분야에 필요한 역량을 결집해 사업화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하는데요. 야, 드디어 말로만 한다라고 했던 로봇을 드디어 센터까지 신설하게 되면서 미래 먹거리를 완벽하게 준비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 개편도 할 거고, 여기 키포인트가 이거죠. 완제품도 만들어낼 거지만 액추에이터 이러고 부품도 사업화할 것이다. 그리고 데이터 팩토리까지 전담도 조직을 두겠다. 이런 거 추적하는 겁니다. LG전자가 엔비디아랑 협력에 도움될 만한 내용을 얼마나 준비하고 있나라는 게 의문점이었다라고 하면 해당 기사를 통해서 완벽하게 떠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몸이 굉장히 좀 안 좋아서 힘이 없이 영상을 촬영했습니다만, 내일은 더 중요한 내용들을 완벽하게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 버튼 누르셔서 꼭 내일 영상도 시청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 반등 눌러주셨다면 화면 상단에 010-9630-2563번으로 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